갤럭시는 어쩌고가 나온대. 궁금하지 않니?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2019년에 출시를 예정했던 스마트폰들이 모두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은 2020년 전반기에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2월 18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 S11에 대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루머인지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뭐가 팩트인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갤럭시 S11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갤럭시 S10이 4가지 형태로 나왔다면 S11은 5G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S11e, S11, S11 플러스 3가지 형태로 나오고 이 중에서 S11 플러스는 5G 모델 전용으로 나머지 2개는 LTE와 5G가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세 모델 모두 5G만 나오겠죠. 화면의 크기는 6.4, 6.7, 6.9인치로 예상되고 있는데 갤럭시 S10 시리즈와 비교하면 가로 크기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화면 비율이 19:9에서 20:9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세로만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20:9 화면 비율은 이미 삼성이 갤럭시 A70이나 갤럭시 A80을 통해서 적용한 바 있어요. 삼성은 지금까지 항상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때 갤럭시 A 시리즈에 테스트를 하곤 했거든요. 과거에 홀 디스플레이 탑재와 3.5파이 단자 제거를 갤럭시 A8s 우리나라 모델로 갤럭시 A9 프로에 먼저 적용했었고 후면 3가지 화각을 포함한 쿼드 카메라를 갤럭시 A9 2018에 먼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배포한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원 UI 2.0 속에 90Hz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숨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11에서는 60Hz를 기본 설정으로 두고 사용자가 원하면 90Hz 설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S11e는 S10e가 화면 해상도를 낮춘 것처럼 이 60Hz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90Hz는 선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120Hz까지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90Hz나 120Hz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고 고사양 게임을 할 때, 즉 게이머들을 위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공개할 때 갈수록 게이밍 성능을 강조하고 있고 클라우드 방식의 고성능 게임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90Hz를 넘어서 120Hz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로 넣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우리가 흔히 UDC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의 적용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삼성은 2019년 초에 카메라, 리시버 등 모든 센서들을 디스플레이 밑으로 넣는 것이 개발 방향이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UDC가 들어가는 첫 번째 대상이 갤럭시 S11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폴더블 폰, 즉 갤럭시 폴드 2에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입니다. 전면에서 디스플레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 홀 디스플레이에서 이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 거예요. 갤럭시 S11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크게 2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5배줌 망원, 즉 광학식 망원을 적용하느냐입니다. 1억 8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이미 샤오미 아이 협업을 통해서 중국명 미 CC9 프로 글로벌 모델 미노트 10에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카메라 전문 벤치마크 매체인 DxO 마크에서는 이 1억 800만 화소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미노트 10을 두고 최고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삼성이 샤오미 아이 협업을 통해서 이 이미지 센서를 먼저 적용한 것은 갤럭시 A 시리즈의 혁신적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급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샤오미보다 삼성의 카메라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미 미노트 10을 통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하드웨어를 삼성이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6,400만 화소를 지원하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이 최선을 놔두고 차선을 선택할 리는 없겠죠. 스마트폰에 광학 5배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포가 먼저 적용했던 잔망각 형태의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포는 이미 이 잔망각 형태의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광학 10배줌까지 적용한 바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진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를 삼성이 올 초에 인수했기 때문에 넣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더해서 3D 스캐닝 등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토프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S11E 모델은 가격적인 문제로 이 토프 카메라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65가 확정된 가운데 엑시노스 9830이냐 990이냐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핵심 포인트는 사실 엑시노스 9830이냐 90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작보다 당연히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것은 분명하거든요. 정말 핵심은 삼성이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사이에서 누군가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2019년에 엑시노스 9820이나 9825가 스냅드래곤 855 대비 성능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실제 사용자들도 외국에서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것보다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국내 사용자들은 직구를 하지 않는 이상 스냅드래곤 865가 아닌 엑시노스 9830 또는 990을 사용하게 될 텐데 탑재되는 엑시노스의 성능이 스냅드래곤 865보다 뒤처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소비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갤럭시 S11도 초음파 방식의 전면 지문 인식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인식 면적이 더 넓어져서 사용하기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색상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우라 시리즈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엣지가 등장하고 나서 언제나 있는 논란인데 이번에는 플랫 모델이 따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S11e도 엣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신 갤럭시 A 시리즈에 플랫을 적용해서 비슷한 형태의 플랫형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2020년에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갤럭시 O으로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여기서 갤럭시 O이 정말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당장 갤럭시 1 하고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음 해가 좀 이상해요. 갤럭시 1, 2, 갤럭시 1, 3 여기에 연도를 붙이면 조금 괜찮긴 합니다. 갤럭시 1, 2020, 갤럭시 1, 2021 이런 식으로 되면 뭐 그럭저럭 볼만하긴 하네요. 더해서 갤럭시 1에 노트가 붙으면 갤럭시 1 노트, 갤럭시 1 노트 2, 갤럭시 1 노트 2020 굉장히 이름이 길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갤럭시 1 프로, 갤럭시 1 프로 2020 이런 식으로 노트를 빼고 프로를 넣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갤럭시 S11 또는 갤럭시 S1 어쩌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나오든 기대가 되는 스마트폰임에는 분명합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